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명과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쪽에 푹 빠져 머리를 파묻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30대 중반까지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밟고 연구실에 살면서 결혼 정년기를 놓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와 100년 가약을 맺고 둘 다 40살이 되기 전 간당간당하게 겨우 결혼의 꼴이네. 지금은 아직 아이 없이 살고 있는 부부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연구원 일이 워낙 직관적이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제게 이 모든 원리를 거스르는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우선 저희 집안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한마디로 예전부터 아주 부자였어요. 수완이 제법 좋았던 외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작은 땅을 시작으로 재산을 크게 불려놓으셨고 모두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려받은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고 역시나 똑같이 재테크에 성공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쪽으로 큰 자산을 보유하시게 되었어요. 저희는 3남매였는데 어릴 때부터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아왔어요. 바로 절대적 검소와 낭비 금지였어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절약과 검소함이 몸에 밴 부모님들은 1,00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쓰신 적 없고 백화점 명품, 사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사셨죠. 저희 역시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랐고요. 심지어 아버지는 평생을 한 은행에서 회사원으로 일해 몇 해 전에 명퇴를 하셨고 그런 아버지와 저희 3남매의 내조, 보살핌은 항상 따뜻한 어머니의 몫이었죠. 집안의 누구도 재력을 자랑하거나 욕심내지 않았어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저희 3남매는 성별 상관없이 옷을 물려입고는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갔던 고아원이나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꼭 새 물건과 장난감을 사다 주시던 부모님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던 부모님은 매년 억대에 달하는 도움을 베풀고는 했는데 처음에는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어른이 되어서야 부모님의 정확한 재산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 부동산 재산이더군요. 특히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도 곳곳에 부동산을 사들여 적지 않은 수입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재산이 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는 전업주부, 아버지는 은행 명퇴 후 두 분 다 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이 정도였죠. 남편은 아버지와는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도 모른다 하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세상에 자기 핏줄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안쓰러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해내는 그런 면 역시 제 눈에 너무 멋있게 보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늦게 반쪽이 나타난 거라고 기뻐하시며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결혼 후 1년 동안은 각자 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며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계기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나 할 말 있어. 예진아, 뭔데 그래? 말해. 나 잠깐 한국 떠나 있을 것 같아. 한국을? 어디 가게? 우리 아들한테 좀 다른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모험을 해보려고. 태선이한테? 무슨 환경?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태선이가 영어를 좋아해. 좋아하니까 당연히 잘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 가서 1년 살기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온 가족이 다 옮길까 생각 중이야. 진짜? 태선이 아직 어린데 영어를 그렇게 좋아해? 아주 기특하네. 뭘. 내가 특별히 영어를 시킨 것도 아닌데 좋아하는 게 눈에 다 보여. 매일 영어만 듣고 썰라썰라 거리면서 살아. 호모모 귀여워라. 지금 당장 학교를 1년 쉬고 미국까지 가서 살아본다는 게 애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어서 좀 망설였는데 애 아빠랑 올해 의논하고 결정한 거야. 그래, 1년만 있다 다시 돌아온다 해도 태선이한테 너무 좋은 경험일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더 힘이 난다, 수정아. 미국 어디로 갈지 정했어? 우선 나랑 태선이 둘이 가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있는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려고. 나중에 애 아빠까지 이주해 오게 되면 그때는 다른 데로 다시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우선 LA? 집은 다 구했어? 아니,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는 않네. 물가는 비싸고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라 여러 군데 비교 중이야. 아이가 같이 가는 거라 더 걱정되겠다. 애는 저렇게 해맑은데 난 가기도 전부터 벌써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쨌든 잘한 결정이야, 예진아. 아주 잘했어. 너한테도 태선이한테도 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고마워, 수정아. 나 떠나기 전에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내가 또 연락할게. 친한 친구가 아이 교육 문제로 미국에 가서 지내기로 했다는 전화였어요. 친구를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아이를 위해 결정한 일이니 축복해주고 응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찰나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엄마, 수정아, 나 뭐 좀 물어보려고. 혹시 우리 LA에 있는 집 팔았어요? LA? 아니, 안 팔았지. 갑자기 그 집은 왜? 거기 렌트 계약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왜 물어? 예진이가 아들이랑 둘이 미국 LA 쪽으로 1년 살기를 해보러 간다네. 애가 영어를 좋아하고 곧잘 하나 봐요. 그래.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가 봐.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아무래도 그렇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랑 함께 가면. 그래서 말인데 거기 LA 집 예진이한테 1년 동안 쓰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서요. 예진이 참 예의 바르고 착했는데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럼 엄마가 미국 쪽에 연락해보고 다시 알려줄게. 정말? 고마워요. 예진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친구지 뭐. 다시 연락하마. 사실 부모님이 캘리포니아 쪽에 집을 3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너그러운 엄마답게 상황을 알아보고 예진이에게 쓸 수 있게 해주기로 했고 며칠 뒤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죠. 저는 기쁜 마음에 예진이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예진아, 너 언제 출국이라 그랬지? 1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표는 안 끊었어. 왜? 사실 너 도와주고 싶어서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지금 LA에 있는 집이 2월 말에 렌트 계약을 끝내기로 했대.
너랑 태산이 괜찮으면 출국을 좀 늦추고 3월에 가서 그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뭐? 정말이야? 완전 시내 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다운타운도 아니야. 차로 왔다 갔다 하기 충분해. 다른 사람이랑 쉐어 안 하고 너희 둘만 쓸 수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을 거야. 새 건 아니지만 잘 쓸 수 있는 중고차도 하나 같이 마련해 줄게. 그리고 네가 걱정할까 봐 미리 말하는데 돈은 안 받을 거야. 그냥 내 성이라고 생각해. 말도 안 돼. 수정아, 그런데 네가 미국에 집이 있었어? 내 것은 아니고 부모님 거. 그냥 좀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집을 마련하셨었어. 와, 대단하다. 이거 다 진짜야? 몰래카메라 아니지? 당연하지. 무슨 몰카야. 엄마가 거기 렌트 계약 끝나면 어차피 비어있을 집이었대.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너랑 태선이가 거기서 안락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차까지 같이 해준다면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돈을 안 줘. 진짜 얼마야? 됐다니까. 나중에 나 LA 놀러 가면 그 집에서 좀 재워주라. 너한테 1원도 받을 생각 없어요. 수진아,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친구 예진이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불렀어요. 자기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미국? 집? 차? 자기 언제 왔어? 빨리 말해봐. 내가 지금 들은 게 다 뭔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친구의 사정을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정 상태에 대해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미국에 세 채 있는 거 말고 또 있어? 호주에도 세 채 정도? 또 뉴질랜드에 한 채. 더 있어? 다른데 조금 더 있었는데 정리하신 것도 있어서 지금은 정확히 몰라. 와, 김수정, 어떻게 이런 걸 속여? 속인 게 아니야. 그냥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부모님 재산이고 부모님 역시 다 우리에게 주실 생각도 없으신 분들이라서. 안 주시면 그것들은 다 어떻게? 나중에 다 좋은 데 쓰시겠대. 미쳤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외국에 있는 집들을 팔아서 기부를 한다고? 외국에 그 정도 있으면 국내에도 없을 리가 없잖아. 장모님 장인어른 한국에도 뭐 갖고 있으신 거야? 다 솔직히 말해봐. 아파트 5채랑 건물 1개. 세상에나. 너 거짓말 아니지? 그동안 난 누구랑 살았던 거야? 왜 속였어? 말했잖아. 내 거 아니라고. 우리 형제들 아무도 부모님 재산에 욕심 없어. 그냥 우리는 알아서 열심히 살 뿐이야. 뒷골이 다 땡기네. 수정이 너도 그렇지만 돈이 이렇게 말인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그렇게 하나도 티를 안 내고 사신다는 게 말이 돼? 그 흔한 외제차도 안 몰고 다니시잖아. 그게 어때서? 외제차 몰고 다니면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이라도 돼? 그냥 나한테 잘 맞고 문제 없으면 돈을 떠나서 쓰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옷들도 거의 다 10년 이상씩 입으신 거야. 20년 넘은 것도 있는데 처남이랑 처제도 그렇게 티를 안 낼 수 있다고? 우린 그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형제들은 대학 들어가서 알바도 쉬어본 적이 없어. 돈이 많든 적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라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나 나나 직장 안 다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하는 일 너무 보람되고 재미있는데. 너는 원래 돈이 많았어서 취미처럼 일을 하니까 편한 거지. 언제 그만둬도 백이 두둑히 있으니까.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달라. 하늘이 두 쪽 나도 가기 싫은 회사 가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밀릴까봐 경쟁에서도 이겨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너 그렇게 생각 안 하니? 그럼 지훈 씨,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자부심 갖고 일하던 성실한 모습은 다 뭐였어? 거짓이었어?
돈이 없으니까 자부심이라도 가져야 정을 붙이고 회사를 다니지. 성실? 책임감? 그것도 다 돈 때문이야. 이제야 다 이해가 되네. 수정이 네가 그동안 연구 일을 왜 그렇게 좋아서 미친 듯이 했는지를. 여유로웠던 거지. 돈에 쪼들리지 않고 연구만 해도 풍요로웠던 거고. 처남이나 처제도 다 똑같네, 이제 보니까. 아니야.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연구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난 정말 내 일을 좋아했고 보람도 느끼면서 해온 거야. 자기 왜 이래 갑자기? 나 지금 자기한테 굉장히 거리감 느끼고 이런 모습 낯설어. 야,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인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다 잡고 물어봐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황당할지. 너 설마 일부러 나한테 그동안 말 안 했던 거 아니야? 너희 집 돈 있는 거 알면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봐?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 추호도 한 적 없어.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서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야.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어렵게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쳐나서 흥청망청 살았던 적도 없어. 모르겠다. 수정아,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나는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걸 입도 뻥긋 안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네. 친구한테 미국에 있는 집을 그냥 살게 해줄 정도인데 말이지. 남편은 잔뜩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남편 입장을 완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우리가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웠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더군요. 수정아, 우리 오붓하게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말도 못 붙이게 냉랭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나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 난 이제 다 이해하고 전부 수용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좀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 응? 받아들이다니? 뭘 수용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가난한 것보다 돈이 많은 게 훨씬 더 좋은 거더라고. 그날은 내가 너무 놀라서 너한테 좀 큰 소리를 쳤던 거야. 미안해. 우리는 변하는 거 없어. 그냥 전처럼 똑같이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건 변함없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놓인다면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무슨 말이야? 그 많은 돈을 다 남한테 준다는데 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좀 요청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건 철저히 그분들 몫이고 의지니까 돈으로 어떻게 하시든 나는 상관없어. 이 집안 완전 할리우드 마인드네. 그래 수정아, 네 말 이해해.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달라. 뭐가 다른데? 나 네 남편이야.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나는 가족이야. 처남 처제랑 가족이라고. 가족 중에서도 생각이 좀 다른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내가 두 분의 도움을 조금 아니고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기어이 엄마 아빠한테 돈 얘기를 하겠다는 말이야? 돈 얘기를 할 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지. 한국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외 곳곳에, 그것도 물가 비싼 걸로 손꼽히는데 나라마다 집이 몇 채씩 있는 건 대충 계산해도 몇백억 원대 자산가라는 소리인데 거기서 반만 남겨주셔도 정말 완전 땡큐 감사인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우선 집부터 이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자. 이사? 여기서 둘 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 이사? 수정아, 정신 차려. 너 진짜 왜 이래?
무슨 네가 무소유 실천하는 법정 스님이야? 이 집보다 더 크고 좋은 데로 가자는 거지. 연예인들 보유세로만 몇 억 낸다 그러던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응? 무슨 소리야. 그런 집이 왜 필요해? 필요해서 그렇다기보다 잘 산다는 걸 팍팍 티내기 위해서. 이게 창피한 거야. 부자인 걸 도대체 왜 감춰? 누리고 살자. 난 그런 곳으로 이사 갈 만큼 큰 돈 갖고 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 이 집 아늑하고 너무 만족해. 너는 돈이 그만큼 없겠지. 그런데 부모님은 있잖아. 달라고 해. 더 큰 집 이사 갈 거니까 돈 좀 달라고. 그리고 나 저 낡아 빠진 국산차 당장 갖다 팔 거야. 차는 왜? 산지 1년도 안 됐잖아. 잘만 굴러가는데. 아까 벤츠 매장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 중에 제일 최고급 레벨로 사려고 보고 왔어. 집에 있는 돈이 얼마인데 국산 중고차가 말이 되니? 남편 기 살려줘야지. 죽어도 나 그 벤츠차 살 거야. 자기 진짜 왜 이래?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지. 나 회사도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어. 뭐? 자기 미쳤어? 미친 건 수정이 너야. 평생 쓰다 죽어도 다 못 쓰고 죽을 만큼 돈이 있는데 내가 왜 아침부터 회사에 나가서 죽어라 이래야 되는 건데. 넌 네 일 좋아할지 모르지만 난 내 일 하기 싫다니까. 좀 쉬면서 사업구상이나 해보려고. 지금 저와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남편 같지 않아서 너무 슬펐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그 사람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대답이 무엇이든 남편은 계속 집과 자동차 전단지만 들춰보면서 웃고 있더군요. 방으로 들어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부모님께 말을 해야 하는지, 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지, 며칠 동안 난 몰래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가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수정아, 통화 괜찮니? 네, 말하세요, 엄마. 혹시 이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니? 응? 그게 말이야. 이서방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돈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 돈 달라고? 여태껏 말 안 해주신 거 너무하다고. 자기는 이직 가족이 아니냐고 원망하더구나. 그래서 나쁜 뜻으로 이야기 안 한 건 아니라고 해도 계속 너무 서운하다면서 한숨을 쉬더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그럼 자기도 가족이니까 우선 큰 집으로 이사 갈 돈이랑 차 바꿀 거, 사업 자금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결국엔 이서방이 일을 저질렀네. 이게 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그 예진이한테 LA에 있는 집 살게 해준다는 걸 이서방이 들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 돈이 얼마나 많냐고 해서 사실대로 말했지. 하지만 그건 땡전 한 푼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남매들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중 누구도 부모님 재산을 욕심낸 적 없다고. 나중에 다 좋은 곳에 쓰실 거라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난리더라고. 엄마한테 말한 것처럼 자기도 이직 가족인데 왜 자기만 모르게 했냐고 화나 있더니 며칠 있다가 딴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겠다고. 난 그 이서방이 본인 일 좋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 얘기를 듣더니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야. 회사도 그만둔다고 벌써 얘기했대요. 사업하겠다고. 그랬구나. 이서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짜고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서방한테 돈 주는 거야 문제는 아니지. 그런데 한 번 주면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할 것 같던데. 그게 문제야. 착하고 순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욕심쟁이가 돼서 눈에 불을 켜고 좋은 거 비싼 거만 찾아다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우선 아빠랑 대화를 좀 해볼게. 엄마는 이서방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어. 그런데 아빠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지?
미안해, 엄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 이서방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장 보물섬을 찾았는데 계속 고기잡이 배를 몰 생각이 들지 않겠지. 어쨌든 상황 알겠어. 다시 연락할게.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우리 집은 여태껏 돈 때문에 얼굴 붉힌 적이 없는데 이번에 뭔가 위태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직접 엄마에게 돈을 당당하게 요구할 줄도 몰랐고요.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회사를 그만둔 건지 통 출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에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과 비싼 위스키 병들이 질비하게 있었고 새 아파트, 신축 전원주택 등 전단지가 수북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외제차 안내 책자가 종류별로 깔려있고 문 앞에는 미처 다 풀지도 못한 명품 브랜드 배송 상자들이 가득 있었어요. 우리가 갑자기 재벌이 된 것처럼 구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계속 지속되자 원치 않지만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탐하는 사람은 꼭 후사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남편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해도 남편은 오히려 더 반대로 행동했어요. 자기야, 진짜 이러지 마.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자. 우리 좋았잖아. 누리면서 살면 우린 더 좋아질 수 있어, 수정아.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자기 진짜 왜 이래?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 구상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유럽 쪽 다 돌거나 크루즈 여행 좀 할까? 아니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다 좋아. 거기 가서 집을 직접 보고 싶기도 하거든. 다 가려면 인당 넉넉히 1억 정도는 들 텐데 그런 건 부모님한테 껌값이잖아. 안 그래? 남편은 점점 일을 크게 만들더군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기 힘들 것 같아 저는 잠시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물론 남편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제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공황 상태까지 오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보내주더군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너무 필요해 부모님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빠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수정아, 엄마한테 이야기는 다 들었다. 모두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구나. 내일 모레 엄마 생일에 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내일 모레? 엄마 생일? 아, 맞다. 엄마 생신이었지. 내 정신 좀 봐. 완전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아빠. 사실 이번 엄마가 칠순을 맞은 특별한 생신이었는데 제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제 머리를 콩콩 쥐어 박았죠. 몇 달 전 엄마께 칠순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칠순 생신 때 우리 좀 크게 파티를 할까? 저기 새로 생긴 파티홀이 있는데 웬만한 결혼식장보다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이랑 엄마 친구 1,500분들 다 불러서 잔치할까요? 수정아, 아서라. 나이 먹은 게 뭐가 자랑이라고 파티홀까지 빌려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니. 환갑 때도 그냥 가족 식사만 했잖아요. 엄마는 그게 좋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가족 식사만 하자.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고 말고. 나 엄마 칠순잔치 크게 해주려고 6개월 전부터 돈 모으고 있었는데. 그럼 그 돈으로 엄마 부탁 들어줄래? 선물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다 사줄게. 엄마의 부탁은 제가 엄마를 위해 모아둔 돈을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기부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 우리 엄마였어요. 사실 엄마는 매년 생신 때마다 적든 많든 필요한 단체에 돈을 기부하셨었거든요. 그게 본인에게 주는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크고 기쁜 선물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올해는 성대하게 잔치도 하고 여태껏 못 해드렸던 좋은 선물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다 싫다 하시고 또 기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엄마 이름으로 꼭 기부하겠노라 약속을 드렸어요. 엄마 칠순잔치 당일 저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문자 한 통 보내놓았어요. 오늘 엄마 칠순이야. K 한우집에서 식사 대접해드릴 건데 바쁜 일 있으면 굳이 참석 안 해도 돼. 남편에게는 별다른 답장이 없었고 저 역시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우집에 부모님, 동생들과 조카들이 모였고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요즘 기력이 약해지신 것 같아 제가 찾은 최고급 한우 식당이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여보, 생일 축하하오. 다들 고마워요. 크고 성대한 파티보다 전 이렇게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맛있게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좋네요.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룸의 문이 벌컥 열렸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아유, 장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서방, 어서 오게나. 수정이가 이서방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는데 볼일 다 보고 온 건가? 우리 장모님 칠순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유, 배고파라. 수정아, 나 여기 앉으면 되지?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남편 손에는 아무 선물도 들려있지 않았고 제 옆에 앉아 허겁지겁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여기 고기 3인분 더요. 아니, 아예 5인분 더 줘요. 이서방, 많이 먹게나. 맛있네요. 역시 잔치에 소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죠. 여기 고기가 비싼 건지 정말 맛있네요. 남편은 눈치를 없애기로 작정한 건지 쩝쩝거리며 익지도 않은 고기를 가져가 우걱우걱 먹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이서방, 아니 지훈아. 네? 엄마한테는 다녀왔니? 네? 엄마요? 그래, 너희 엄마, 노봉남 여사. 아니, 장모님이 돌아가신 저희 엄마 성함을 어떻게... 오늘 봉남씨 기일이잖니. 저희는 모두 놀라서 엄마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고 남편은 갑자기 먹던 것을 멈추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저희 엄마 기일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수정이가 자네 못 올 것 같다고 했을 때 난 돌아가신 엄마 보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 인사 잘 드리고 왔어?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서방 어머니는 나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어떻게 기일을 알고 갑자기 이서방한테 지훈이는 또 뭔데? 잠깐만, 봉남? 노봉남? 봉남 아줌마? 그래, 네가 아는 그 봉남 아줌마. 이 사람 어머니가 봉남 아줌마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을 포함한 저희 형제들은 놀란 눈으로 엄마와 아빠를 쳐다봤고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훈아, 봉남 씨가 어떤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주신 거 너도 알잖니? 그게 바로 우리 집이야. 네? 엄마가 매일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두 분이라고요? 은혜는 무슨... 봉남 씨가 워낙 우리한테 잘 해줘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되었구나. 엄마는 예전에 제 밑으로 2명의 동생을 더 낳으셨는데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큰 수술을 2번이나 요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사 도우미분을 모시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만났던 거예요. 가사 도우미로 오셨던 봉남 아줌마는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셨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희가 외롭지 않게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셨고, 항상 따뜻하고 맛있는 밥과 간식도 빼놓지 않고 챙겨주셨어요. 제 눈에 아줌마가 아니라 언니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어린 얼굴이었는데 이것저것 너무 살림을 잘하시는 분이었죠. 착하고 친절한 봉남 아줌마를 우리 형제들 모두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원래 엄마의 수술과 회복이 끝날 때까지만 집안일을 봐주시기로 했는데, 엄마가 돌아와서도 아줌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저희를 보고 계속 함께 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봉남 아줌마는 30년 넘게 계셨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부터 박사과정을 마치기 바로 전까지 아줌마와 함께 했으니 저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봐 주신 셈이죠. 저희는 한 가족 같았어요. 아줌마는 아팠던 엄마 옆에서 간호도 해주며 많은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때 봉남 씨는 20살에 아빠 없이 지훈이 너를 낳고 24살쯤인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거야. 이땐 얼굴인데 어찌나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애들도 돌봐주던지. 내가 오히려 더 고마웠지. 봉남 씨는 내 친구이기도 했어. 그럼 장모님이 제 등록금까지 내주신. 그것보다 더 해주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다고. 봉남 아줌마가 우리 가족에게 잘하는 만큼 엄마도 많은 것을 베풀었어요. 우리 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몇 년 뒤에 엄마는 아줌마에게 다른 데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급여로 인상을 해주었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뭐라도 더 해주라고 하셨어요. 아줌마도 그걸 알고 더 열심히 일해주셨고요. 그 덕분에 아줌마는 1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집 하나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아들이 대학을 가자 전학기 학비를 다 대주셨고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몇 년 전 엄마 생신에 미역국을 끓여주신다며 시장에 다녀오시다 아줌마는 교통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생일과 아줌마의 기일이 같은 날이 되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봉남 아줌마를 좋아했던 우리 가족들은 모두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특히 엄마는 제일 친한 친구를 잃었다며 우울증까지 걸려 오랫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럼 장례식도 전부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고생만 한 봉남씨,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장례식도 내가 모두 최고로 준비했던 거야. 그런데 왜 장례식에는 오시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 아니, 갈 수가 없었지. 봉남 씨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결국에 아빠만 슬쩍 다녀오고 나는 봉남 씨 마지막을 못 봤어. 맞아. 그때 봉남 아줌마 사고 소식 듣고 엄마가 바로 기절했었거든. 발이날 되어서도 엄마가 기운을 못 차렸어. 한 달 내내 울기만 하셨어. 그러고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어. 그래서 엄마 장례식에서 뵐 수 없었던 거군요. 그때 못 간 건 미안해, 지훈아. 아니에요, 장모님. 우리 모두 봉남 아줌마 생각에 목이 메어 훌쩍거렸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자 아빠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지훈이 너를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못 알아보더구나. 수정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널 데리고 온 날 우리 둘이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못했지. 봉남 씨가 죽고
너를 아들처럼 보살펴주려고 했는데 너는 어느 날 말도 없이 동네를 떠났더구나.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 거기서 계속 지내기가. 네, 그 집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리 앞에 수정이가 너와 손을 잡고 다시 나타났던 거야. 우리는 우선 기다렸어. 네가 우리를 알아볼 때까지.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너도 마음이 어떨까 가늠이 되지 않았어. 우리도 고민 많이 했단다. 어쨌든 지훈이가 우리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기쁘더라. 그래서 1초도 생각 안 하고 너희의 결혼을 허락했었지. 지훈아, 이것 봐. 너희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야. 엄마 핸드폰 속에서 엄마와 착한 복남 아줌마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우리 남편 없이 혼자 애를 키우는 복남 씨를 안타깝게만 생각했었는데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오히려 배운 것도 많아.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 복남 씨는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람이었어. 핸드폰 속 사진을 본 남편은 거의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저도 남편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 없어서 이런 인연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에게 어머니는 전부였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네를 떠날 정도로 힘들어 입에 올릴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역시 저한테 말없이 혼자 어머니를 모셔둔 곳에 갔다 왔던 것이더라고요. 엄마한테 장모님과 장인어른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분 덕에 이렇게 집도 갖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잘 지내게 되었으니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정말 매일매일 주문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대학 공부도 무사히 마치고 취직해서 돈도 벌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꼭 찾아뵙고 크게 보답을 해드려야지 하면서 미뤘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슬픔에 두 분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도망치듯 떠났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진작 그때 찾아뵙고 감사함을 전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복남 씨가 우리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잖니. 복남 씨가 우릴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장모님, 엄마. 눈물 바닷속에 엄마의 생신이 끝났고 남편과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수정아,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앞으로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잘할게. 수정이 너한테도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친아들처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늘따라 복남 아줌마가 너무 보고 싶다. 맞아, 나 그거 기억나. 아줌마가 내 또래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인연이 되면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었거든. 그게 자기였어. 남편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야, 오늘 복남 아줌마한테, 아니 어머니한테 혼자 갔다 왔지? 내일 나랑 한 번 더 가자. 자기 어머니 얘기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서 나도 지금까지 신경 못 썼어. 미안해. 내일 가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릴래. 저희 드디어 만났어요. 하고. 고마워, 수정아. 다음 날 찾아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식구들을 30년이나 넘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드님을 제 옆에 보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고. 잘 살겠다고. 그 후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우리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뭐라도 해주려고 하시면
남편이 괜찮다고 먼저 말하고 나서더군요.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세 계획도 세우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남편이 퇴근하면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남편의 어머니이자 우리 복남 아줌마를 위한 선물이거든요. 사실 복남 아줌마가 저희 집에 계실 때 엄마한테 자주 이렇게 말하시곤 하셨대요. 사모님, 저는 외국이라고 나가본 적도 없는데 TV에서 보니까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좋대요. 공기도 깨끗하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심심할 정도로 여유롭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지훈이도 좋아할까요? 같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엄마는 복남 아줌마의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뉴질랜드에 집을 구매했고 나중에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아줌마에게 주지 못한 선물, 이제라도 남편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사연을 쓰고 있는데 남편이 좋아하겠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인연이든 항상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래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